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청춘들의 필독서라고 하죠. 데미안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데미안의 주인공은 데미안이라기보다는 싱클레어입니다. 이 소녀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내면을 인식하게 되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싱클레어의 성장 과정을 보면 무수한 상황 앞에 수많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싱클레어는 그 길 위에서 방황하고 넘어지고 회복하고 그러면서 진정한 나에게 이르게 되죠. 오늘 나 자신에게 이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고 있는 여러분 옆에서 감히 토요일에 데미안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출발합니다. 동네 아시아드 어반 미남역 7번 출구 바로 앞. 주거, 교통, 문화, 쇼핑, 교육의 우수한 입지를 갖춘 원스톱 생활 인프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합니다. 조합원 모집 부산 934-7878 온천동 미남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변화하는 부산 북한 그 중심에 3048세대 메머드급 대단지 두산 위브더지니스 오션시티. 변화하는 북한의 앞자리에 신흥주거타운의 완성까지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변화하는 그 중심에 두산 위브더지니스 오션시티. 기대하세요. 3월 오픈 예정. 1600-9959 두산건설. 원정의 명료한 아침. 네, 우리 산책할래요. 2월 25일 토요일에 함께합니다. 명료한 아침, 원정의 명상요가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늘 에너지가 너무나도 좋은 원정의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책은 네네. 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이거든요. 뭐 이 책 중학교 때부터 뭐 필독이다, 필독 도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제목이야 뭐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또 완독하신 분들이 꽤 많이 없더라고요. 그 제가 이거를 서 아나운서께서 제안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 그 책 안 봤는데요. 그렇게 얘기. 네. 이래서 제가 보니까 중학교 때 이미 다들 너무 옛날에 다들 봤던 책이고 그 다음에 덮어서 그냥 기억 속에 사라진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근데 이게 중학교 때 읽었을 때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그냥 얼핏 읽었을 때랑 전 최근에 이제 어른이 돼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 너무 대단한 책인데?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중학교 때 읽었을 때와 지금 읽었을 때는 분명히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일단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싱클레어와 데미안이 만나면서 싱클레어의 뭔가 이제 갇혀있던 어떤 것들이 좀 깨어 나오게 되는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면서 정말 세상이 바뀌는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러네요. 한 줄로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데미안을 볼 때 어렵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섬세하고 다른 것들과 막 연결돼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한 줄로 보면 데미안과 싱클레어가 만들어가는 인생의 역정 드라마를 그냥 헤르만 헤세의 시각으로 풀어간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게 습관이요. 무슨 책을 하나를 보면 이 저자는 어떻게 살았을까? 왜 이 글을 썼을까가 막 궁금해지는데요. 헤르만 헤세가 쓴 그 데미안의 그 기본이 되는 사상 자체가 인도의 어떤 철학이나 인간을 바라보는 휴머니티 이런 것들이 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헤르만 헤세의 어머니가 인도 분이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그 시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가족 간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헤르만 헤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서부터 시작하면 데미안을 조금 더 섬세하게 볼 수 있고 조금 더 다각적인 시각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저는 인연법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인연법. 네. 어떻게 사람의 인연이 만들어지면서 이어가고 그로 인해서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아주 섬세하게 그려낸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원 아나운서님은 여기에 뭐를 관심을 갖고 보셨나요? 하고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지 않았다면 네. 싱클레어는 아예 다른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구를 언제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정말 크게 바뀐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거창하게 누군가를 떠올리기보다는 저는 지금 진짜로 지금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이 순간도 데미안과 싱클레어가 만났던 그런 그쵸. 인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진짜 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과도 정말 그런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뭐 누군가를 딱 특정해서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바꾸는 어떤 계기였다라고 특정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만나게 되는 모든 인연이 굉장히 소중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 인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아무래도 수행 관계되는 책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면서 이제 많은 역경을 겪던 부분들을 해소하기도 하고 네. 내가 어려운 시기마다 이렇게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데미안을 다 읽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서 아나운서께서 한번 네. 쭉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데미안 내용을요? 예, 근데 이 데미안에서 제가 봤던 부분은 네. 약간 그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에서 나오는 어떤 데미안이 그 예언자에서 지혜로운 네. 사람의 역할을 하고 네. 그 싱클레어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이 그냥 욕구의 세계에 사는 네. 사람이 뭔가 지혜로운 범부. 방법을 네, 네. 찾아가는 아주 목말라서 찾는 그런 부분과 연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제가 이제 불교 쪽에 공부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보면 화엄경에서 나오는 네. 선제 동자가 이제 10명의 선지식을 만나면서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수행 방법을 바꿔가요. 네. 근데 제가 싱클레어의 삶을 보면 가족 간에 네. 그 가족 간에 있었던 그 관계를 보면 그 가족들은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사는데 거기에 있었던 하녀는 네. 이 가족 간에 있을 때는 아주 친절하고 네. 겸손한 사람이었다가 당신들의 그 그룹을 만나면 거친 말을 막 쓴다거나 그죠. 예, 그들의 언어를 만들고 그들의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네. 그런 상황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게 하나의 어떤 인간 그룹을 또 경험한 시기였다고 보고요. 네. 아, 사람은 그런가 봐라고 보면서 성장했던 싱클레어가 네. 자기는 사립학교를 다니다가 공립학교의 거친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하는 게 멋져 보이기도 하고 그들에게 뭔가 자기도 인정받기 위해서 막 거짓말을 하잖아요. 네. 나도 도둑질 할 줄 도둑질했다. 알아. 네. 예, 막 도둑질 했어. 막 이랬더니 거기에 있던 나쁜 친구가 네.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얘기할게라고 하고 이게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네. 나중에는 이게 그거 옮겨주는 그걸 뭐라 그러죠? 빵 셔틀. 네. 네. 예, 빵 셔틀 역할을 하게 되죠. 그죠. 예, 그런데 그때 정말 나는 더 이상 가치 없는 삶인 것 같아라고 느끼고 숨 쉬지 못할 상황까지 갔을 때 네. 뜬금없이 데미안이라는 친구가 뭔가 나타나는 등장을 거잖아요. 빠밤 하고 하는 예, 거죠. 나 나타났어 짠. 네. 내가 살려줄게. 네. 근데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고 아 이런 방법이 참 좋다라고 느꼈던 게 싱클레어가 걱정했던 게 혹시 때렸어? 혹시 뭐 어떤 방법을 한 거야? 라고 이제 자기의 데미안이, 시각으로 네. 싱클레어가 데미안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데미안이 그 싱클레어를 못 살게 굴게 했던 네. 그 일진들 학생들을 어떻게 해치웠는지 싱클레어는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아니 그냥 너랑 얘기하듯이 그냥 얘기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데미안이 네. 야, 그 방법이 뭐였을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데미안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싱클레어한테 보면 도망간다거나, 네. 예, 이제 더 다시는 이상 괴롭히지 않죠. 예, 괴롭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칼릴 지브란에서 나를 괴롭혔던 어떤 욕구의 세계나 나를 괴롭혔던 어떤 상황들이 네. 자기가 성장하고 조금 더 그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어떤 생각을 얻고 나아갈 때 네. 다시는 나를 괴롭히는 상황으로 안 되고 내가 거기서 떠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네. 데미안이 싱클레어한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데미안의 어머니를 보면서 네. 그 어머니를
어머니로도 보지만 네. 아름다운 여인으로도 여인으로도 보고 네. 애인 가치도 보고 친구 가치도 보면서 그 집을 계속 드나드는데 데미안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네. 말을 안 했다가 네. 나중에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 데미안이라는 왜 여기서 이렇게 주제를 보면은 싱클레어가 주인공 같은데 왜 제목은 데미안일까?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데미안이 주인공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이제 곳곳에서 말이 많다고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말은 없지만 행동으로서 그 큰 맥을 이끌어갈 때 그 네. 사람은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데미안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보다 네. 조금 더 높은 시각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구의 세계와 거친 감정과 과도한 감정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조금 더 높은 단계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마치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듯이 이럴 거야라고 전쟁까지도 예견을 하는 듯한 네, 얘기들을 네. 그쵸, 하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욕구와 세계와 감정의 세계에 막 집착하고 있고 이게 난 것 같아. 우리 삶은 왜 이래라고 고통스러워할 때 네. 그때 한 걸음 좀 멀리서 데미안과 데미안의 어머니가 하듯이 네. 그렇게 약간 이럴 수 있겠구나. 마치 그 바둑에 수를 놓듯이 네. 예,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게 이제 화엄에서 나오는 제자 그러니까 선제 동자가 만났던 그 스승들이 이렇게 움직이라는 좋은 말을 주는 것과도 또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싱클레어가 전쟁에서 피 흘리고 네. 그 폭탄 터질 때 그걸 보면서 역시 헤르만 헤세다라고 느꼈던 게 그 폭탄이 터져서 그 싱클레어가 그 괴로운 상황으로 들어갈 때 그 번쩍임을 얘기할 때 네. 저는 처음에 이거 너무 문학적인데 아. 그래서 이게 상처 받는 거야? 아니면은 뭐지? 그랬더니 그게 막 빛나고 뭐 이런 표현을 막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걸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걸 헤르만 헤세는 거기 녹여낸 게 아닌가. 이게 약간 인도의 문화적인 그런 것도 좀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영 비슷한 데미안이 밑에 있는 듯한 네. 예 그거를 보면서 그게 환영이었는지 진짜 데미안이었는지 전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 데미안과 싱클레어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로 하나다.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얀 늑대, 검정 늑대 이렇게 두 개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미안과 싱클레어 같은 존재가 마음속에 있고 그걸 꺼내가지고 풀어 쓴 게 전 데미안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좋은 그러니까 그 전쟁 상황에서 데미안이 비치는 이런 것도 진짜 타자로서의 데미안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모습을 본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데미안이 항상 지혜로운 나로서 네. 싱클레어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데미안을 그러면은 서 아나운서님은 그렇게 그냥 짧게 소감을 정리하시나 어떠셨나요? 저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늘 갈등 상황이 마음속에 있잖아요. 어떤 걸 할 때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리고 이걸 선택하고 나서도 내가 저거를 선택했어야 되나 이거를 선택했어야 되나 이런 갈등을 네네.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누구나 하는 이 갈등, 이 선택 이거를 뭔가 풀어가지고 보여준 책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제가 되게 재밌게 봤었던 부분이 선생님이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아르주나와 크리슈나 이렇게 바가바드 기타. 비유를 했던 게 너무 기발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꼭 청취자분들께 전달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나 화엄의 그 선제 동자나 그 지금 말씀하신 바가바드 기타의 크리슈나와 그 아르주나 그 얘기를 이렇게 접목시켜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너무나 그 수행하는 내용과 맞닿아 있어서 보니까 어머니가 인도 문화를 많이 전해준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보통은 그 바가바드 기타 그러면은 그냥 전쟁 대서사시 이렇게 느끼는데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이제 한 파트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요가에서 많이 갖다가 인용하는 이유는
내면의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욕구의 나와 신성한 내가 싸우는 그것을 보는 건데 네. 아까 서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데미안이 내 안에 있는 싱클레어의 일부가 아닐까라고 네. 얘기한 부분과도 맞닿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물어보죠. 아르주나가 싸워 나가야 됩니까? 네. 지금 저쪽에 있는 그 왕족 간의 그 대립과 싸움인데 친척이고 내가 아는 저 사람들을 내가 죽여야 됩니까? 그러면 크리슈나는 지혜로운 자인데 네. 나가라 싸워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하는데 그거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각적이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를 첫 번째는 그럼 아는 사람이고 친척이기 때문에 안 죽이고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면 죽이면 되냐? 그럼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자비심과 그 마음이 휴머니티가 없는 건데라는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게 욕구의 세계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그거를 치고 나아가야 되는데 네. 아 욕구가 또 찾아와서 나는 원래 이래 난 이렇게 살다가 삶을 마감할 사람인가 봐 라고 주저앉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 각으로 보는 그 시각이 있어요. 네. 저는 양쪽이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과 내가 소중한 사람한테는 잘하고 나에게 별로 가치 없는 사람에게는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똑같이 대하라 이건 거네요. 예.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데미안과 싱클레어의 대화가 바로 그런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예, 그래서 그 데미안이 싱클레어를 도와주는 부분에 있어서 싱클레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그 친구들한테 막 당할 때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크리슈나만큼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그 상황을 만들어주고 두려우니까 나 건드리지 마라고 얘기할 때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힘을 주고 하는 부분들이 네. 크리슈나와 아르주나의 대화 내용과 보면 아주 비슷하게 맞물려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인연법을 저는 많이 고민을 했다는 게 네. 인연은 원인을 주는 거잖아요. 원인? 씨를 뿌리는 것. 어. 예, 씨를 뿌리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가바드 기타라든지 네. 칼리지브라는 예언자라든지 데미안의 모든 얘기들이 어떻게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의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맥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인연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인연법 근데 사실 인연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지만은 인연법이라는 이 세 글자는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는 해요. 경전에서는 이제 법칙이다, 네. 규칙이다, 진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연이라는 거는 인이 있어야지 연이 있지 네. 인이 없으면 연은 없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어. 그러니까 내가 씨를 뿌려야지 네. 거기서 뭔가 성장하는데 씨를 뿌리지 않은 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네. 황당해, 말도 안 돼 라는 건 요가적으로는 없다고 봐요. 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예. 나왔다. 결과가 왔다라고 보는데요. 네. 여기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싱클레어가 괴로운 과정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거짓말이라는 괴로움의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인정해줘라는 말도 안 되는 허황됨을 거기에 씨를 뿌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씨앗은 나에게 고통으로밖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라는 연을 이 헤르만 헤세는 잘 그려내는 것 같아요. 근데 데미안은 그 인연법을 넘어서서 네. 약간 초월한 상태에서 넘어선 상태로 바라보는 시각을 지혜롭게 전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인연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데미안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좀 정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보통은 이것이 있으면 그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생기면 그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으면 그것이 사라지고 네.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라는 거를 기본으로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화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화를 만드는 그 기본의 원인의 씨앗을 네.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거는 그냥 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번 서아나운서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화의 내면에 보면 화나는 이유가 내가 유능하지 못해서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한 것 같은 시기 질투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화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원인이 되는 네.
그 시기 질투 아니면은 내가 유능하지 못한 이유, 게을렀나? 내가 못하는 부분을 하고 있나? 더 잘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라는 그런 것들을 보는 시각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생기소멸한다. 보통 그래요. 그래서 연기법이라는 건 일체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아주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보는데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괴로운 인간관계가 너무 많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때 이 인연법을 생각해 본다면 나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걸까? 또는 애달파서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인연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나는 어떤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고 어떤 인연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 하는 거를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거기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고 좋지 않은 인연을 만나서 거기 에너지를 쏟으면 이제 결국 좋지 않은 인연이라는 건 악연인 건데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는 결국 안 좋은 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네네. 그러니까 정말 현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요. 네. 불행을 자주 얘기하고 안 돼라는 얘기를 하고 짜증과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그게 몇 개월만 지나도 최소 3개월만 지나도 나도 어딘가 거기에 젖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자주 쓰거나 그런 인상을 쓰는 사람과는 인연을 맺지 않고 약간 거리감을 두면서 그 조금은 관계를 멀리하는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한 번쯤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게 우선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좀 기분 좋았다가도 기분이 상한다거나 평화로웠다가도 평화가 깨진다거나 나로 인해서 뭔가 불편해지지 않도록 하면 그게 내가 우선은 편안해지기 때문에 좋은 인연의 씨앗을 나도 모르는 새 뿌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면은 지금 너무 안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좀 멀리해야 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안 좋은 거를 좀 좋게끔 이 사람이 왜 안 좋은지를 얘기를 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안 좋은 상태에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이제 이 사람이 정말 한 단계를 성장하고 또 안 좋은 단계로 가지 않는 것이지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아무리 해준다고 해서 맞아요. 이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의지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거를 무명에서부터 인연의 기본을 이제 무명이라고 보거든요. 밝음이 없는 어리석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에 눈이 멀어서 그냥 감각이 좋아하는 걸 막 따라가다 보면 그 감각이 나를 무는 거죠. 왕 하고. 그래서 무명이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법의 기본은 내가 어리석구나에서 시작하면 내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려고 하거나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거나 내가 이런 의도가 있으니 이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뭔가 끌고 가는 그런 의도가 없어지거나 또는 그 의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인연이라는 거는 그렇게 보면 회피가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으실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오히려 회피가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나는 당신의 삶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삶의 흐름도 인정하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그 어리석은 지혜롭지 못한 말로써 당신을 흔들고 싶지 않아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멀리서 보세요라고 권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좀 나도 그렇고 남을 볼 때도 그렇고 한 걸음 좀 떨어져가지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러는 좀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예, 겸손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상대방을 믿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데미안에서 봤을 때는 그 전체적인 삶의 흐름을 한 사람의 역사를 쫙 그리잖아요. 그 역사를 봤을 때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또 하나의 어떤 지혜의 밝은 빛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상황도 오고 저런 상황도 오듯이 나한테도 그런 인연이 지금은 왔다가 또 이제는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라는 것들을 이해한다면 조금 더 고요하게 내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하면서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는 마음도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노력도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좋은 책이더라고요. 네, 서하나운서님 덕분에 제가 읽었죠. 네, 아니었으면 다시 안 읽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막 나 무식해서 그런 거 안 보거든요. 막 그랬는데 이거 한번 일독을 하시면. 네. 저는 저대로 서하나운서님은 서하나운서님대로의 이렇게 시각으로 막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답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각자 보신 파트대로 네. 더 고민해 보시고 한 번쯤은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또 재밌는 네. 뭐 한 시간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금니를 좀 꽉 깨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선생님한테는 이런 데미안 같은 존재가 있으셨습니까 인생에? 저는 많이 계셨는데요. 네. 저희 어머니, 예, 어머니가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몇 번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이라는 그걸 볼 때 제가 우리 엄마가 나를 수렁에서 건져줬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정말 네. 지혜로운 어머니가 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인도의 스승님 수아미 베다바라티께서 그리고 아슈람 선생님 해서 네. 많은 분들이 그 정말 숨쉬게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네. 책을 막 재밌어서 보거나 거기에 몰입해서 본다기보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봐요. 그래서 소설책이나 시나 이런 거보다는 네. 깨달은 분들이 남겨신 족적을 따라가기 위한 어떤 그 수행에 대한 글 있죠. 네. 그 깨달은 분들의 글을 보면서 데미안 같은 역할을 해주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의 말씀을 많이 새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연초인 만큼 정말 내 삶에서 데미안처럼 내 삶을 좀 좋은 방향으로 뭔가 좀 깨닫는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옆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원정희 선생님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원정희 명상요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54번째 산책 오늘 마지막 곡 준비했습니다. 드라마 Dear My Friends의 OST 중에서 Hello My Romance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55번째 산책부터는 석 달가량 서효원 아나운서가 산책지기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제 후배입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따뜻한 봄에서 여름 사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